블렌더 4.0을 처음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빈 곳을 좌클릭하면 해당 화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스컬프팅을 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기본적인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에디트에서 프레퍼런시스 메뉴를 클릭하면 환경 설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클릭할 수도 있고 혹은 F4를 눌러 나온 메뉴에서 프레퍼런스를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에서 오rbit 메서드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 세팅은 턴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닥이 있다고 가정하고 회전축을 기준점으로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이 어떠한 Z축의 기준점을 상정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랙볼의 경우 마우스 휠의 방향에 따라 좀 더 자유자재로 오브젝트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식에 따라서 설정을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턴테이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화면이 좀 많이 돌아갔을 경우에는 숫자 키패드의 1번을 클릭하면 프론트 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Orbit Around Selection 기능입니다. 이것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이 비활성화 됐을 경우 현재 마우스가 위치한 점을 기준으로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선택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화면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트 줌 디렉션을 저는 마우스를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로 드래그하면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데, 마우스 휠을 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 화면이 확대되고 위로 드래그 했을 때 축소되는 방식입니다. 약간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브러시와의 통일성을 위해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시스템에 보시면 메모리 리미츠에 언두 스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 32번의 실행을 취소할 수 있다는 기능인데, 이거를 높게 설정할수록 실수했을 경우에 작업물을 더 이전까지 되돌릴 수 있지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팅이 완료되었으면 좌측 하단의 버튼을 눌러 세이브 프레퍼런스를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오토 세이브 프레퍼런스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설정 값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화면의 조작 방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은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위로 굴리면 화면이 확대되고 아래로 굴리면 축소됩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비슷한 방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아까 인버트를 했기 때문에 컨트롤 마우스 휠 클릭, 위로 드래그하면 축소, 아래로 드래그하면 확대입니다. 마우스 휠을 클릭한 채로 화면을 돌리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펜 기능을 실행합니다. 화면을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은 키보드의 A키를 누르면 됩니다. 삭제는 딜리트 키를 누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컬프팅을 위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나오는 메뉴 Add 메뉴에서 메쉬 UV 스피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구체가 하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스컬프팅을 진행하기에는 메쉬가 너무 각져 있기 때문에 우측에 모디파이어에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4.0부터는 약간 방식이 변경된 점 참고 바랍니다. Add Modifier Generate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실행하겠습니다. 레벨 단계를 올려서 물체가 부드럽게 보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3단계 정도에서 크게 무리 없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탭을 누르고 스컬프팅 모드로 가면 좌측 브러쉬 메뉴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은 각 브러쉬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드로우 브러쉬에서 스컬프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브러쉬가 뭔가 원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그대로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화살표를 클릭해서 어플라이를 적용하면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할 경우 이렇게 메쉬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스컬프팅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스컬프팅 모드에서는 어플라이를 적용한 상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우측 상단에 와이어 프레임을 봤을 경우 이 오브젝트의 메쉬 구조가 균일하지 않고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브러쉬가 이렇게 면이 깨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메쉬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좀 더 균일한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탭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기존 오브젝트는 삭제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 메쉬에서 큐브를 생성하겠습니다. 해당 큐브에 Generate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하겠습니다. 육면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단계를 조금 더 많이 높여보겠습니다. 2, 3, 4, 5단계까지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탭 스컬프트 모드로 갈 경우 제대로 스컬프팅이 되지 않습니다. 꼭 어플라이를 적용한 후에 스컬프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 구조를 보면 어느 위치에서도 메쉬 구조가 균일하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컬프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면이 각져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메쉬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리메쉬는 복셀 사이즈를 기준으로 오브젝트의 메쉬 구조를 재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이 복셀 사이즈의 크기를 미리 보고 싶을 경우에는 키보드에 R키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버전에서 단축키가 바뀌었으므로 체크 바랍니다. R키를 누르면 위와 같이 복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복셀 사이즈까지 마우스를 드래그한 이후 클릭을 하면 해당 복셀 사이즈로 리메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메쉬를 실행하면 아까와 다르게 좀 더 촘촘해진 메쉬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툴에서 리메쉬에서도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0.016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R키를 눌러
조금 더 촘촘한 값을 해보겠습니다. 0.01로 세팅을 하고 리메시를 실행하면 0.01 사이즈로 다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부드럽게 스컬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브러쉬의 세팅은 키보드의 F를 누르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F를 누르면은 1에 가까울수록 브러쉬 강도가 세지고 0에 가까울수록 브러쉬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브러쉬의 세기를 조절해서 스컬프팅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 타블렛이 있을 경우 타블렛의 피랍을 활성화시켜서 좀 더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랩을 체크하고 오브젝트를 당기다 보면은 이렇게 메쉬의 밀도가 늘어나서 조금 해상도가 낮아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럴 때 리메쉬를 실행하면은 다시 구조를 균일하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리메쉬의 아이드로퍼를 클릭해서 적당한 크기의 메쉬 부분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적당한 해상도를 알려줍니다. 이때 리메쉬를 실행하면 다시 균일하게 변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아무 브러쉬나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스무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혹은 이 기능을 쓰지 않고 브러쉬 메뉴 하단에서 메쉬 필터라는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메쉬의 전체적인 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단의 필터 타입에서 스무스를 선택하고 화면 빈 공간에 마우스 좌클릭을 한 채로 우측으로 천천히 드래그 하다 보면은 메쉬가 전체적으로 스무스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브러쉬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